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7월 24일 가장 텐션이 약한 9시, 그리고 야구가 거의 8, 9회 진행되는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하고 신의 한 수 이야기 하겠어요. 오늘 온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잘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얘기는 원래 7월 17일 날하고 그 전주에 아마 얘기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 주도주 얘기를 하지만은 그 큰 어떤 그 얘기를 한번 해줄 테니까 한번 잘 참고하시고, 그 지금 9시 4분이니까 아직 발동이 안 걸렸는데 이게 발동이 걸려야 돼요. 내가 이 토마토 지금 여기 메인 PD한테도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이제 신의 한 수 제목 이게 지금 주식시장이 이게 원래 좋은 얘기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 109번에 있죠. 이거 109번.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좀 늦어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 차별화. 그게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6월 28일. 그죠? 최근 흐름은 기본 4년, 최대 16년 전에 나온 시장의 특징과 유사하다라고 이 얘기 해줬죠,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7월 3일인가 10일인가에 그 주식시장 대세 해가지고서 그 옛날에 그 우리나라 대세 출발점 얘기했고, 여기 토마토 PD 들은 기억은 있죠? 혹시 하나이글스가 오늘 이기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또 날것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나는 주식시장 대세를 2003년도부터 본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경기 파동 얘기했고요. 맞죠? 키친, 주굴라, 너 주굴레 말고 주굴라 파동이라고 경기 파동이에요. 그 다음에 콘트라 TF하고 막 이런 경기 파동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아마 이 토마토에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으로 테레비를 한 게 2022년도 맞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유튜브 채널은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유튜브에 영상 올려주기 시작한 게 2019년 6월 쿼드러플 위칭데이 그 주간. 그 주.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심이론 6대 필살기하고 파생이 익숙한데, 그때 그 당시에서 2, 3년 동안 유튜브 평균 조회수는 3,000 내외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2022년 지금도 보면 머릿속에 다 들어있죠. 지금 시장의 큰 줄기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주식시장은 내가 오늘도 랭킹쇼 할 때 그 채팅창에 들어가 갖고 얘기했는데, 장 빠질 때 MC들이 기운 빠지는 목소리 다 죽어가고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장 빠지는데 MC들 왜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요?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이 하면 되지. 주식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야구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프로축구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저 선수들이 컨디션이 좋든 컨디션이 나쁘든 게임에 나가면 죽으라고 열심히 뛰고 한 몸무게 한 3kg씩 빠지고 어떨 때는 쉬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겼다고 맨날 좋아하고 졌다고 막 짜증내고 그러면 크레이지 놈자 소리 들어요. 주식이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주식시장은 벌써 이제 내가 이 얘기를 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느냐면,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주식시장 하락장의 끝자락에서 이 토마토 테레비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고 2년 동안 상승장만 경험한 거예요. 여기 지금 이 토마토 여기 지금 이 시청자들은
그러니까 조종장이 왔을 때 엔드 그 조종장에서 차별화가 나올 때 대응이 안 되거나 대책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20년 동안 이런 장을 수도 없이 봤거든요. 내가 가끔가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는 주식시장이 빠지거나 종목이 빠져서 계좌 손실 났다고 의기소침하거나 낙담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차피 올라갈 건데 뭐하러 신경을 써. 그래 여기도 지금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여기가 대세 출발점이잖아요. 커피 한잔 하고 갈게요. 이 대세의 출발점도 이게 뭔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단어가 변곡점 단어라는 변곡점 들어가 있고 변곡점 들어가 있죠. 단어가. 그 다음에 목표치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완성이다, 목표치가 남았다, 요런 말이 이제 목표치하고 연결되는 건데 어쨌든 변곡점, 그 다음에 목표치,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목표치가 차지 않았음.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갖고 얘기해 볼까요? 2021년 8월 6일쯤 언저리에서 종합주가인수 442 플러스 마이너스 고점 나와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거의 15파동으로 빠지다가 2022년 8월 달 쪽으로 급락 나왔다가 반등이 크게 나왔다가 다시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1, 2, 3, 4, 5, 6, 7식으로 가서 여기서 한 6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60일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빠지고 이중 바닥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으면서 지금 요렇게 1, 2, 3, 4, 5 1, 2, 3, 4, 5 그리고 지금 요렇게 밀려 내려오는 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출발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에도 저점을 기준으로 지수가 올라가고 할 때 이 외국인 누적 수급,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저 시점에 삼성전자 주식시장, 그 다음에 저 시점에 삼성전자 단독 추세, 현대차 추세, 신한은행 추세, 삼성증권 추세, 포스코 추세서부터 이거 한 번씩 다 얘기했죠. 대세 출발점에서는 유사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대세가 한번 움직이고 난 다음에 슈팅이 걸리거나 파동이 연장이 걸릴 때부터는 차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의 한 수 되게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장 이후에는 지금 고점으로 갈 때 차별을 주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 이후에는 내가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그걸 강조하는 건데 출발점에서 소외받았던 주식들이 올라가고 출발점을 이끌어갔던 주식들은 밀립니다. 이거 100%입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들은 그 경험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20년 동안 시장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시장마다 움직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서부터 이 대형주들 20여 개의 업종의 대표주들이 어떻게 움직인 거를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는 이렇게 서로 갈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갈리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 움직임이 갈리고 나서 다시 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박살나는 장 오죠, 이제. 그때는 주식한 거는 아마 뼈저리게 후회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버리면 이제 또 무서워하니까 이종복이가 지금과 같은 얘기는 어차피 나중에 나올 얘기니까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저렇게 크게 고점에서 3, 4령의 모습을 준 다음에는 나락으로 가는 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 외봉이죠. 우리나라는 N자형의 목표치를 차고 눌리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국민은행 등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각 업종의 대표주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지수 받쳐놨죠. 그리고 그쪽에 외국인들이 20여 조 이상을 그쪽에 집중적으로 샀죠. 그러면 다음 수는 뭐겠어요? 야간 방송 열심히 들으면 되는 거죠. 신의 한 수, 미스터 진단.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서 그린 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소외감을 많이 받는 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들인데 자, 보세요. 이제 해가 이제 조금 풀렸으니까 지금까지 얘기의 요점은 지금 시장은 큰 시장이 2년 코스로 한 바퀴가 돌고 또 다른 시장이 만들어지기 위한 진통 과정. 이게 딱 지금 시장의 특징. 근데 이게 보통 자주 안 나오는 시장의 특징인데, 내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면 2016년도에 나올까 말까 했던, 근데 그때도 이렇게 차별한 시장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근례로 따지면 거의 6, 7년간 이런 일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제약주가 움직임이 좋은 것도 마찬가지고 2015년도에 한미약품 필두로 제약주가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할 때 다른 섹터 주식들은 잘 못 갔다가 그때 2016년도부터 치고 올라간 게 그게 2차 전지예요. 대신 그때는 2차 전지가 들어간 화학주 해가지고 지금 롯데 에너지 머트리가 그때는 일진머트리, 에코프로, 일진머트리, 그 다음에 SKC 같은 주식들이 2017년 쪽으로 가면서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리고 제약주 작살 났다가 제약주가 다시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 10배에서 40배, 시젠 같은 것은 거의 50배, 100배 올라갔을 거요. 그리고 5년 동안 죽으면서 다시 그 시장을 리드하고 차지한 게 다시 2차 전지. 과거에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시장의 특징을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면 차화정, 칠공주 이런 거 있을 때 근데 작년 재작년에는 태조 이방원 해가지고서 막 그런 말도 있긴 있었지만 그때처럼 상징성은 떨어져요, 여러분. 근데 이제 지금은 일부의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우리나라 저평가 밸류도 영향이 있어요. 저평가 밸류. 어쨌든 반도체, 자동차, 금융, 플러스 최근 2분기서부터는 이제 조선주. 그러니까 원래 조선주가 움직임이 좋으면 철강주가 같이 가는 게 정상이에요. 해운주도 같이 가는 게 정상이고. 근데 조선주만 올라가잖아요. 철강주하고 해운주는 못 따라가죠. 그게 이제 지금 시장이 그런 과거의 시장하고 약간 다른 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주면 여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보일 거고 지지난주인가 언제 기준에 포스코홀딩스 기준으로 38거래일이라고 했던 그 날짜 내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확인이 될 건데 한 가지 고비는 FOMC 타이밍. 근데 FOMC도 파웰은 분명히 정신 나간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하고 반대되거나 만약에 트럼프 심기가 거슬렸을 때 트럼프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잠잘 때 새벽 아마 3시 29분쯤에 내가 봤을 때 트위터에 글 쓸 것 같은데 파월 내 말 무시했어요? 막 이렇게 막 글 쓰고 그러면 이제 변동성 생기는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무서운 거지. 어차피 파웰이 이번 FOMC에서 할 얘기 정해져 있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해주는 건데 이미 얘기는 끝난 거예요, 원래.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올 사람들 왔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나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 지금 한 10여 분 동안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 얘기했죠? 그래서 야구는 지금 이겼습니까? 이거 무조건 이기겠네요. 9회 말 무사 1-3 놓으면은 이건 무조건 한화이글스 끝내기 나오네요. 이거 만나티니 한번 보세요. 오승환 선수한테 미안하지만 그래도 내가 오승환 그 세인트루이스에 있을 때 진짜 응원 많이 했습니다. 나도.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무대번호로 방송을 할 때가 진짜 재밌는 거고 그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난주에 시장은 분기초 조정 변곡점서부터 외국인 주도형 삼성전자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외국인 주도형의 주식을 할 거냐 아니면은 장기간 소외형의 주식을 할 거냐 그죠? 여기서 신의 한 수가 나는
장기간 소외형을 하는 게 맞다가 내 의견 딱 얘기한 건데 여기서 그 글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 그냥 계속 그제 오케이 알았어. 예, 그래서 장기간 소외형의 주식을 보는 게 단기적으로는 이게 단기, 중기, 장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말 그대로 소외를 받을 수는 있으나 리스키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그죠? 안정적으로 결국은 이 다음 수를 보면 그쪽이 100배 유리하다가 아니고 내 20년에 이름을 걸고 유리하다라는 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신 여기에 단점은 시간이 지난 후인데 그 시간이 지난 후를 우리가 중심이론이라는 걸 가지고 그 시간까지도 파악하는 거고 요번 타이밍이 아니면 또 다른 시간을 또 중심이론으로 파악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분기가 안 지나갑니다. 3개월이 지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는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어텐션. 내가 지금 좋은 명언 하나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지금은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패는 끝난 패예요. 정해져 있어요. 이토마토 PD 지금 방송 들리죠? 자, 언제인지 몰라도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셜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해준 얘긴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나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본다. 막 이런 얘기 해준 적이 있거든요. 기억은 나세요? 아마 이거 기억하는 사람 중에 누가 언제 들었다라는 날짜를 맞추면 그 사람은 무조건 3개월 무료 준다 내가. 지금 당장 라인 나오.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러분.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진짜 좋은 얘기 많이 해준 것 중에 여러분 FOMO 해갖고 포모라는 단어에 관해서 내가 딱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은 작년에 허구한 날 썼던 단어예요 그거. 근데 이종복이가 그 단어를 딱 한 번 쓴 적이 있어요. 포모라는 단어 들은 적 있죠 여러분? 그거 작년이에요. 내가 왜 이 얘기 해주는지 아십니까?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흘러내리거나 질질질질 흘러내리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신의 한 수 얘기할 때 이거 누가 봐도 말려 죽이는 걸 아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저자들이 저 꼼수 쓰고 말려 죽이는 걸 뻔히 아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털리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전문가 사명이다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한 거 기억나요? 이게 다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시장의 특징서부터 모든 것은 진짜 촌철살인급으로 그냥 날카롭게 항상 짚어서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전체적인 얘기를 듣지 못하고 갖고 있는 주식이 언제 가나만 보니까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의 신의 한 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변곡점의 끝자락인데 끝날 때가 되긴 됐는데 아직 안 끝나고 있다로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 최대 맥스 FOMC를 기점으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또다시 일자상으로 얘기하면 이제 내일부터, 내일이 목요일이죠? 내일이 아마 11일이니까 12, 13이니까 내일 모리 글피 3일 쪽으로 가면서는 이 갈리는 신호가 또 나올 거거든요. 그 가 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갈리는 신호가 나왔을 때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혹은 주식시장의 위치 등이 받쳐줬을 때 그죠?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하나로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스포츠 좋아하고 조만간에 파리 올림픽 하니까 축구에서 골키퍼가 모든 걸 다 막았어요. 모든 걸 다 막는 골키퍼가 있어요. 어떠한 공격도 다 막는 골키퍼가 있어요. 그 팀 이깁니까?
내 팀에는 모든 걸 다 막아주는 신적인 골키퍼가 있다. 그 팀 이겨요? 아니면은 최소 비겨요? 반드시 공격수가 골을 넣었을 때 이기는 거예요. 골키퍼가 아무리 골을 다 막아주면 뭐합니까? 공격수가 골을 못 넣으면 이길 수는 없는 게 축구고요.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방어율 제로인 투수가 있어요. 그 투수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지 않는 겁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자들이 1점이라도 뽑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완벽했을 때 대박이 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잃지 않거나 지킬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명언 막 쏟아지죠? 그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얘기 안 해주는 거고. 그런데 또 하나 얘기할게요. 한화 이글스 이겼잖아요. 왜 얘기 안 합니까? 끝내기 끝났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히게 맞췄죠, 이것도. 그 야구를 모르는 분들은 아마 와, 저 사람 뭐야? 진짜 한화가 끝내기로 이겼네. 아니 무사 1-3루인데 그거 못 끝내면 말이 됩니까? 당연히 그냥 기본이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상황을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가 찍어서 단정하는 건 적중률이 높죠. 왜? 그건 모든 조건이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내가 찍어서 단정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단정하기를 바랄 때는 100%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건 내 기준에 맞는 게 아니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어쨌든 요거 얘기하면서 아까 그쪽으로 가볼게요. 시간이 오버랩됩니다. 근데 서진인의 투보다도 신의 한 수가 재밌죠. 시간 진짜 잘 가죠, 여러분. 주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맨날 돈 벌겠다고 모니터 쳐다봐봤자 눈만 침침해져요. 때로는 녹색도 좀 보고 때로는 붉은색도 좀 봐야 되는데 나는 맨날 빨간색만 봐가지고 눈이 침침해, 눈이. 자, 여러분, 시간은 거꾸로 지나 1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큐 바야흐로 서기 2023년 7월 5일, 7월 12일쯤으로 갈 때 미스터 진단 다음 주 전략으로 가는 과정에서 시장이 만들어질 때, 이게 지금 맞는 거죠? 잠깐만요. 이것은 지금 것이고 저 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옵션 가격과 변동성, 이것도 아까 내가 찾아놨는데 이게 지금 찾아놓은 게 지금 보세요, 여러분. 찾아놓은 게 이게 이제 우리가 방송을 미리 준비를 안 해놓고 머릿속에 있는 것 같고 방송호라는 하나의 그 반증이에요, 여러분. 반증. 이게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4월달 여기서부터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2차 전지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던 첫 번째 시점. 여기가 2차 전지 위험하다고 했던 첫 번째 시점이에요. 저기가 4월 14일 타이밍이. 자, 7월달로 가겠습니다. 7월 7일서부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거든요. 작년 7월 14일 이 시점에도 보면 환율 얘기하고 변곡점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7월 14일, 그 다음에 7월 21일, 그 다음에 여기가 7월 28일, 여기가 맞네요. 여기가 맞는데. 그죠? 여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작년 7월 달부터 8월 달 언저리까지일 거예요, 여러분. 여기 8월 요 정도까지, 8월 18일쯤까지가 그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종목들이 여기가 극에 달했던 시장. 그러니까 여기부터 거꾸로 갈게요, 여러분. 거꾸로. 여기 지금 보면 작년 9월 1일 타이밍에 2차 전지가 상투를 치고 주식시장이 차별을 받기 시작하면서 8, 9월 달로 가면서 순간적으로 급락 조정 받았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보면 여기도 성공은 준비된 자가 기회를 얻었을 때 이루어진다.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나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본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요 말은 지난주, 지지난주에 해줬던 말임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지난주, 지지난주에요, 여러분. 작년 9월 1일로 갔을 때, 작년 9월 1일로 갔을 때, 지난주, 지지난주면, 작년 9월 1일이면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렇게, 저때 저 당시 지수가 잘 가다가,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오고 있는 타이밍, 여기가 이제 8월달 타이밍이잖아요. 보이시죠? 맞죠? 자, 지금 주식시장 한번 볼래요? 지금 주식시장이 잘 가다가 보세요. 이렇게 잘 가고 있죠? 잘 가다가 최근에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과 기조가 똑같잖아요. 보세요.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든 뭐를 얘기하든 뭐 말을 꺼내든 하는 그 시점과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식시장은 만고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고, 아까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대세 얘기할 때 아까 거는 2003년에서 4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고, 아까 그거 기억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파동이 그려지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아까 설명했죠? 이 파동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이렇게 줄여볼게요. 이렇게 줄여보면 파동의 출발이 2003년은 이 바닥에서 출발을 했고 지금은 고점에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파가 한번 출발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신고가 언저리까지 가서 흘렀을 때가 금융위기, 그 다음에 유럽 신용위기, 그죠? 거기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장이 만약에 죽는 장이 온다면 또 다른 금융위기가 와야만 이 가설이 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런 위기가 있을까요? 뭐 그런 식으로 분위기 만들어 놓는 자들이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흔들려도 한 번 더 올라가서 이 신고가 언저리 도전하는 건 100%입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데, 다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은 여기서 조종을 받고 신고가를 가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VOD 이거 여러분들한테 근거하면 씁니다. 이제 보세요. 저때 되면 이제 언론에서 종합주가지수 3,500 얘기하고 이제 그래 우리나라 나도 주식해야 돼 하면서 이제 사람들 막 몰릴 거야 아마. 그리고 2년 동안 이렇게 작살나는 장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얘기는 그래서 종합이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흐를 거냐의 변곡점인데 지금 상태는 단기 조정의 끝자락. 그럼 어느 시점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건 100%고 이제 8월달 시장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가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거 어제 이미 이종복은 브리핑 다 끝났고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제 거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시점과 시장이 이런 거고 요 페이지 간 김에 조금 밑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저 시장은 작년도에요, 여러분. 저때 보면 움직인 게 죄다 반도체 2차 전지밖에 없잖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 저때 내가 왜 그런 얘기 했냐면 저 당시는 기존에는 2차 전지하고 일부 반도체 위주로만 급등을 해. 여기가 2차 전지 포모 얘기 나올 때. 근데 요때는 그게 아니라 이제 순환매가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도 4월부터 정확한 얘기를 하면 5월 15일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7월 28일까지 2차 전지라는 2차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EN 플러스 같은 주식은 4주에 15배가 올랐고요. 2차 전지에 2자만 들어가면은 기본 100에서 300%씩 폭등했던 게 그 2분기였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기억이 없죠? 그리고 그들이 그 꼭대기에 갔을 때 매수한 사람과 거기서 흘러내릴 때 1차권에서 저점 매수한 사람 대부분의 개인들이 지금까지 물려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 전에 샀었으면은 대박이었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2차 전지만 올라가 가지고 반도체 동진이서부터 이런 기타 반도체 얘기하는 거예요. 원익 IP 동진이 같은 애들
그 기타 반도체 플러스 로봇 관련주나 AI 관련주 같은 거 갖고 있는 사람들 하도 소외받아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승자는 구름이에를 얘기해 준 거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사람들은 이건 잊고 있을 거예요, 아마. 보세요. 8월 25일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변동성 얘기 나오는 거고, 이렇게 변동성이 한번 나온 다음에 장이 바닥 나온 거잖아요. 자, 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 이종복이가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뭐 강조 많이 해주고, 변동성이 왜 생겼는지서부터, 그 다음에 골디락스서부터 단어들을 보세요, 여러분.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차별화 변동성 나오는 구간서부터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 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8월 18일 환율하고 수급 얘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월 11일 여기도 지금 보면 시가상이 2차 전지 반도체 에너지. 그리고 저 때는 리오프닝 정도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 수익 내기 좋지만 뇌동매매하면 낭패 본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저점에서 비중 확대, 고점에서 비중 체크. 거꾸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8월 11일 날 차별화 변동성 종목 장세 설명하고 있고, 2차 전지 폭등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인공지능하고 로봇은 추세적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변동성은 진행 중이나 그 끝자락이라고 얘기했고, 지금도 얼추 끝자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되게 말이 유사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 저 당시에 삼성전자 및 시가장이 2차 전지주 약세, 포스코 그룹주 및 2차 전지 주도주들 선별적 흐름, 반도체에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EUV에서부터 반도체 종류별로 날아간 거죠. 이때부터. 보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종복이가 하는 말은 항상 섹터가 정해져 있고요. 저 때도 잠깐 제약주도 좋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약주는 요 시점에 한번 움직였다가 찬바람이 불 때 폭발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나가면서 신의 한 수 해주면 제약주는 하반기까지 끝까지 잘 한번 좋은 주식 잡아가지고 가면 아마 수익 좀 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거 거의 끝으로 왔을 때 여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현재 시장만 놓고 보면 2차 전지 반도체 등의 종목이 급등형이고 그냥 허구한 날 2차 전지만 올라갔다고 하면서 이제 눌림목 나와야 되니 조정받아야 되니 막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서부터 시총상위 종목들은 2차 전지 날아갈 때 못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얘들 반등 나올 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장면이고요. 거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보면 2차 전지 위주의 차별화 시장은 어느 정도 수그러질 것. 이게 7월 28일. 그러니까 여기가 2차 전지 상투 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 내내는 4, 5, 6, 7월 28일까지 2차 전지만 날아갔고 반도체, 핵심 반도체 6개 정도 주식들만 날아가가지고 포모 현상 발생됐던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못 갔던 애들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지금 거의 1년 눌리고 있는 거고 그때 못 갔던 애들이 지금 폭발을 하고 있으니 폭발하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수렴과 발산 과정이라는 게 있고 그랜빌이라는 사람의 이동평균선 법칙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동평균선은 펼쳐지면 모입니다. 그 모이는 게 이격주 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격주 피기가 나올 때 시장이 애까닥하면은 바로 급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치고 가는 애들은 부딪혀서 머리만 숙일 뿐 아니면 역배열해서 모양을 만드는 애들이 허리가 꺾여버리면 급락이 나오겠지만은 허리가 꺾이는 것은 개별 종목이 꺾이는 거지 섹터의 대표주들은 꺾이는 흐름은 안 나오는 거고요. 지금 얘기 진짜 좋은 얘기 듣는 것 같아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저 때는 작년도는 그냥 4, 5, 6, 7월 달까지는 허구한 날 2차 전지만 올라갔다니까요. 그럼 다 은행 주소부터 다른 거 안 봐도 되죠, 여러분.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한 바퀴가 도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나오는 거죠. 저 때 2차 전지 안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땅굴 팠잖아요. 지금은 2차 전지 갖고 있는 사람들 죽는 소리 하는데 다른 주식 30% 빠질 때 2차 전지는 10%도 안 빠지는 겁니다. 운 좋은 거예요. 운 좋은 거. 운 좋은 거. 그래서 그쪽을 얘기해 주는 거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됐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화제를 저쪽으로 돌려볼게요. 자
어텐션. 서기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미스터 진단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화면을 보여준 게 있습니다. 여러분. (6월 21일)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토마토 PD 이거 기억나요? 저 때 오늘 내용은 그 누구와도 공유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걸 풀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거거든요. 6월 11일 여기 지금 보시면 그때는 지웠는데 이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제 방송이 진짜 중요한 거고 내일 방송도 진짜 중요하니까 여기 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6월 11일 기준에 짧으면 10일 혹은 23일 뒤에 시장의 위치에 따라 큰 변동성이 가능한데 뭔 말인지 모르면 여기서 12여일에서 23일 뒤에 지수의 조정이 없을 시는 무조건 일단은 조심하고 봐라라고 하면서 지수가 400원짜리 가면 다시 급락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죠? 지가 뭔데 오늘 내용은 그 누구와 공유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이거 빗나간 적이 없잖아요. 정확히 403을 얘기한 건데 402.45 찍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수는 368일대였어요. 그리고 왜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2차 전지나 반도체 등에 먼저 빠진 주식을 강조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다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저 때 이미 브리핑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도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보세요. 올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급등한 대표 종목군은 반도체 핵심 6인방이라고 해서 한미반도체부터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등 온 디바이스 DDR 관련주 해갖고 여러분들 제주반도체 기억나죠? 제주반도체도 지금 고점에서 한 반토막 이상 났을걸요? 그 다음에 소켓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다 급등했고 그 다음에 유리기판이 요게 그때고 당시 유리기판이 급등했다는 얘기고요. 유리기판 중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키역으로 들어가는 주식 그거 얘기한 거 있는데 걔도 머리 숙이고 있지만 나는 그거 지금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유리기판이 반도체는 가장 마지막까지 버텼고요. 그 다음에 전력난으로 전력설비가 급등했고 중간에 화장품이 순환매로 급등했고 음식료가 같이 급등했고 원자재가 순환매로 급등했고 다 보면 섹터별로 한 번씩은 다 급등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여러분. 그래서 저기서 화장품하고 음식료하고 원자재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더니 음식료 그 뭐 삼양식품이지 뭔지서부터 그 빙글에서부터 뭐 그것들 업황 턴어라운드 하면서 그 글 쓴 거 이토마토 PD가 지웠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여러분. 다만 어쨌든 저렇게 급등한 것들 중에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은 다 날아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 1월에서 3월 정도 사이에 저평가 밸류라고 해서 금융 및 지주사도 급등했고 보면 다 급등인데 올해 돈 버는 분들 없죠? 일반인들 중에 올해 돈 버는 사람 없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맨날 따라다녀서 지키고 길목을 지키든 내가 수익을 낼 주식을 지키고 있다 그걸 사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막 날라다니고 그러니까 이것 쫓아간다 저것 쫓아간다 저것 쫓아간다 저것 쫓아간다 2차 전지 쪽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충성도가 높아서 이 종목이 여기는 털리지 말아라고 했더니 그건 또 안 털리고 있으면서 언제 올라가냐고 맨날 투덜대고 갈 때 되면 가겠지. 보시면 섹터가 다 급등이고 여기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현재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주도주는 자동차 조선주. 이게 그 뒤에 얼마나 급등했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조선주 기준으로 어제 방송에서 아마 내가 그 얘기 했을 겁니다. 또 이제 조선주가 이제 밀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가 조선주.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할 수 있지만 내가 얘기하는 건 기본 아까 기준에 포스코홀딩스 얘기한 시점에 38일이에요. 보세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그러고 마지막이 2차 전지가 작년에 급등했었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장이 한 바퀴 확 돌았으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좋은 애들은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형이 맞는 거고요. 그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서부터 금융주, 그 다음에 전력설비는 고점에서 변동성이 주도주는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전력설비 쪽은 아마 옥석을 가려서 선별적으로는 변동성은 생기지만 추가 상승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쪽도 결국은 밀릴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 바퀴가 다 돌았으니까 가장 마지막에 가장 처음에 급등했다가 꺾인 쪽이 우선 장이 다시 만들어지려면 그쪽이 먼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차 전지인 거예요. 이런 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2차 전지를 바라봤으면 지금 오히려 편안하게 장을 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다른 주식 변동성 생기는 걸 보면 대신 올라가는 주식을 쳐다보면 아직은 속쓰리겠지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한 바퀴 도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 시장도 21,000 플러스 마이너스 정확하게 맞춰준 거고요. 이게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요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얘기해 볼게요. 이 당시는 단기적으로는 올라가지만 23일 전날 기준에 열흘에서 23일 뒤에는 조심하라는 나쁜 얘기죠. 지금은 반대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제 한 거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장이 조금은 더 밀릴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중기적으로는 좋은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주식은 어차피 결과론이니까 저 때가 나쁜 얘기고 지금은 좋은 얘기라고 말한 사람이 내 입으로 얘기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저 때는 장이 올라가는 장이었잖아요. 올라가는 장에서는 나는 나쁜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지금은 조종받는 장이잖아요. 지금 분명히 조종받고 있잖아요. 조종받고 있는데 나는 좋은 얘기 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우리는 움직이는 걸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나의 기준과 원칙에 입각해서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분석을 다 해서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본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과 일맥상통하죠.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도. 그걸 우리가 기준과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벌써 9시 46분이네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뭔 얘기를 해주려고 했던 거냐면 우리는 좋을 때 좋다라고 하고 안 좋을 때 안 좋다라고 하고 나쁠 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억하심정이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도 여러분들 봤듯이 보면 알겠지만은 2차 전지도 2013년 7월 20 며칠 기준에는 포스코 홀딩스 슈팅 걸렸다라고 하면서 따라가지 말라고 하면서 60만 원 넘으면 팔고 보유하고 있는 돈이 억 단위가 넘으면 60만 원 위로 올라갈 때 절반을 팔고 나머지는 5일선 이탈 연속음봉 나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신규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매수하지 말라고 한 거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 못할 겁니다. 이토마토 PD도 그런 거 본 적 없죠? 내가 보여줄게요. 이게 그겁니다. 내가 내 입으로 그래서 원래 신의 한 수에 지난번처럼 영상을 뜨고 하면 좋은데 시간이 아까워서 이 귀한 시간에 조금이라도 나는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아주려고 내가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면 포스코홀딩스 2023년 7월 21일 날 내가 한 방송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그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10년 보고 장기 투자라고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60에서 65만 원.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때는 20만 원 중반대 있을 때. 근데 이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내 입으로 나도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올라갈지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영상 틀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쪽을 또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여기서 임팩트를 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2차 전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근데 대신 하나만 얘기할게요. 만약에 또 밑에 숨어서 이상한 걸 들어오면은 내가 2차 전지를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인지 내가 방송 내용을 다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2차 전지 갖고 있고 싶은 마음 아니다.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위치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게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텔레비에 나와서 방송을 할 때 얘기하는 주도주의에 대한 어떤 주도주의에 대한 방송이거든요. 근데 이건 좋은 얘기니까 안 좋은 쪽 얘기한 걸 한번 보여줘 볼게요. 대신 이거는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에 들어가는 애들이 최근에 하늘로 올라가 있는 주도주라고 우겨대면서 올라간 그 주식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2차 전지는 지금 나는 여러분들한테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흐를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얼마 전에 포스코홀딩스 38거래일 얘기한 그 38거래일 내에서는 내 말이 맞다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도 지금 보면 2차 전지를 2022년 1월 3일이에요. 이거 2022년이니까 지금부터 2년 7개월 전 얘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해놨냐면 2차 전지 올해는 험난하겠다. 2차 전지주들 나락으로 갈 수 있어. 에코프로, BM, 일진머트리얼 많이 빠지기 전에 절대 보지 마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보여요, 여러분? 여기 일반인들 가끔 숨어서 이거 쓰는 니들 이런 거 보고 얘기하냐? 나는 아닐 때는 저렇게 얘기합니다. 천하의 에코프로도 날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종복이에요. 보이십니까? 2022년 1월 7일서부터 2차 전지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일진머트리얼 얘기해 볼게요. 2022년 1월 10일 날 일진머트리얼 지금 롯데에너지 얘기하는 거예요. 일진머트리 지금 11만 원인데 이 재수 없으면 8만 원에 심하면 5만 원까지 빠져. 이거 반토막 더 난다는 얘기잖아요. 보이십니까? 2022년도에 2차 전지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아니에요. 저 당시로 한번 가볼게요. 되게 중요한 게 있으니까. 내가 저런 식으로 종목마다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괜히 밑에서 그러지 말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준 거야. 자, 이거 일진머트리거든요. 저 당시로 가야 돼요. 이거 일진머트리얼, 롯데머트리얼 지금은 매수입니다. 이것도. 대신 매수 타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2022년 1월 달이면 보세요, 여러분. 2022년 1월 달이면 롯데에너지 머트리가 그때 그 당시에 위치를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주식이든 저런 위치에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쌍봉이죠, 여러분. 1월 달 여기 보이십니까? 2022년 1월 3일 날 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상태의 쌍봉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도 보면 4만 원짜리가 15만 7천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단기 급락했다가 60일선에 부딪히고 흐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말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저기서 반토막이 진짜 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12만 원짜리가 6만 원까지 반토막이 나는데 딱 며칠 걸렸습니까, 여러분? 원래 주식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와야 털릴 사람이 털리면서 바닥이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늘어졌다고 그랬죠, 여러분? 자, 보세요. 롯데에너지도 13만 원짜리가 이렇게 빠졌는데 이건 그 뒤에 반토막 난 거고요. 그 뒤에 더 빠져가지고 이렇게 1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은 2차 전지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2022년도 1월 달 기준에 보면 연초장이고 하락장에 이어지는 추세가 이어지는 장이니까 신고가형 주식이 위험한 게 이게 타이밍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작살이 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반대로 장이 신고가장이죠. 시장은 신고가장으로 가는데 2차 전지가 반토막 반에 반토막이 났어요. 시장하고 정반대로 갔죠. 장세 사이클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반증이라고 얘기했고 2003년, 4년, 2007년, 9년, 12년 사이에 삼성전자, 현대차, 민폐주 갖고 얘기했었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차가 민폐주가 조선주 차화정이 흔들릴 때 민폐주가 돌았거든요.
그 지금은 2차 전지는 민폐주가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 불쌍할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딱한 섹터인데 그건 민폐주가 아니에요. 이건 나의 분석이고 맞고 틀리고는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낚시꼬리 이렇게 거북이 등딱지로 빠질 때는 주가가 조정권이라는 얘기고 저렇게 거북이 등딱지가 낚시꼬리로 바뀌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쪽은 낚시꼬리로 바뀌는 시점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마 이종복한테 에코프로라는 주식 물어봤던 사람 중에 처음에 이종복은 이쪽에 있을 때는 좋게 얘기 안 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포스코하고 포스코 퓨처하고 포스코 엠텍에 눈이 돌아가 있을 때였고 연초에는 결국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어떠한 주식이든 고점에서 반토막이 나는 과정을 겪은 뒤 추세와 패턴상 추세를 돌리는 시점에서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조정권에 있을 때는 아무리 올라가기를 바래도 안 올라가는 겁니다. 이쪽이 올라가려면 저쪽이 꺾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 이제 마무리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내가 누차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가 들어갈 때 우리가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면 나는 그 20년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그걸 가지고 분석해서 내 기준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냥 사람들 기분 맞춰주려고 얘기하는 사람 일단 아니고요. 그리고 허구한 날 맨날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딱 그 타이밍이 됐을 때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번에도 그 타이밍이 제대로 된 타이밍이 맞으나 기술적으로 2%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우리나라 업종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잘 가는 애들이 조금 더 잘 갈 수가 있고 무조건 건설기계하고 제약주가 있어야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쪽에서 소외받거나 흘러내리는 게 커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까요? 이거 오늘 댓글 10,000개 달리면 내가 랭킹쇼 퀴즈 맞추러 가끔 가고 싶을 때 가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완벽한 타이밍이 왔을 때 내가 랭킹쇼 그 1시 반에 퀴즈 맞추러 가가지고 드디어 때가 됐다 채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이꾸도 남을 사람입니다. 근데 맨날 죽는 소리 하면 그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말 뱉으면 반드시 현실로 벌어져요. 기술적으로 내가 하도 그 2차 전지 갖고 있는 개인들 진짜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막 그럴 때 보면 좀 어떤 사람들 보면 방송용으로 좀 그렇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와, 저 사람들은 참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야간 방송이라도 오든 와서 뭐래도 들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대놓고 텔레비에서 대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드디어 때가 됐다 그러면 그게 신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때가 됐는지 난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죠? 그렇게 둥글뭉실하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만약에 2차 전지가 정상적으로 호재가 나오거나 정상적인 실적에 의해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저렇게 밀릴 때는 내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유독 2차 전지는 증권사 합심 동체에서 허구한 날 매도 레포트 내고 허구한 날 까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상투 나온 적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20년간. 반드시 올라갑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가 다른 쪽으로 쏠려 있고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시간이 없는데 1분 30초 동안 따발총 쏴볼까요? 여러분 비트코인으로 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기관 외국인 위주의 주식만 움직이고 개인들 선호 주식은 그냥 쳐다도 보지도 않고 쓰레기 취급하고 나는 공매도라는 단어도 안 쓰지만 지금은 써봅시다. 그 공매도 쳐놓은 주식만 개인들 다 갖고 있고 돈이 비트코인으로 쪼개지고 주식이 신규적으로 이거 움직이고 저거 움직이고 저거 움직이고 저거 움직인다고 하면 개인들 돈 그쪽으로 쏠리고 거기에 미국 주식 엔비디아 그 액면 불안해놓고 가격 뚝 떨어뜨려 놓고 목표 주가를 2배씩 상향을 한두 달 사이에 2번씩 하는 게 어디 있냐? 저점에서 15배 올라간 걸 거기서 목표 주가 2배 상향해갖고
여기 우리나라 개인들 엔비디아 죄 사게 만들어 놓고 가뜩이나 돈 없어 죽겠는데 미국 주식에 돈 들어가고 비트코인에 돈 들어가고 테마주에 돈 들어가고 파생 상품에 돈 들어가고 그러니 종목들이 가겠습니까? 마무리하랍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이 바닥은 돈이 몰리는 곳이 일단은 잘 움직이는 거지만 잘못하다 나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정통 섹터가 바닥에 있는 건 기본적으로 나락으로 가지는 않는다.